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판서하는 간호사 아나운서 감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작심삼일 요양보호사 합격 비법 노트, 자, 노화와 관련된 질환하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심혈관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심혈관계는 말 그대로 자, 어떤 계통이냐면 자, 심장에서 뻗어나오는 심혈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혈액,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산소와 영양분을 혈액순환을 통해서 각 조직 세포로 운반을 합니다. 자, 그리고 노폐물을 또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산소 영양분을 이렇게 잘 전달을 못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폐물 몸 밖으로 못 내보낸다. 달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쵸? 자, 그리고 펌프질이라고 하는 게 심장 뛰는 거예요. 심장 박동. 그리고 수축 이완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저 심장 성대모사를 하는데 요렇게 수축 이렇게 짜내고 벌어지고 이렇게 쿵쿵 쿵쿵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 거 통해서 혈액의 압력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액과 신체 조직과 물질 교환을 한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심혈관계입니다. 정맥, 동맥, 심장에서 나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심혈관계에 대한 질환을 알아보실 텐데 그 전에 자, 심혈관계가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심장이 노화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심장이 당연히 우리 나이만큼 나이가 들 거 아니에요. 노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육이 두꺼워진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근육이 두꺼운 분들 보면 근육 많은 분들 보면 굉장히 이제 민첩성 떨어지고 약간 둔해 보이잖아요. 약간 차렷 자세 못하는 느낌이고 막 이런 거 아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멋있고 좋은데요. 탄력성이 떨어지고요. 굉장히 좀 둔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의 노화가 안 좋은 거죠. 즉 우리가 쿵쾅 쿵쾅 이렇게 잘 뛸 수가 없는 상황이 이룰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박출량, 심박동수도 감소가 되면서 우리가 그걸 맥박수가 감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초혈관이라고 해서 손끝, 발끝 같은데 혈액순환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붓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앉았다가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가 일어날 때 저혈압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기립성 저혈압도 발생하면서 낙상 같은 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낙상. 우리 낙상 때문에 추가 골절이 이루어지고 또는 골절이 이루어지고 여기저기 다쳐가지고 좀 노후에 되게 힘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정맥이 약화되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 알죠? 부종, 붓고 정맥류 생기고 항문에 치질 생기고 이런 것도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앞에선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심혈관계 노화에 따른 질환 그 첫 번째 고혈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혈압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당연히 혈액의 압력이 높다 낮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높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따졌을 때 이런 정의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고 보통 우리가 수축기 혈압, 최고혈압, 이완기 혈압, 최저혈압이라고 해서 요렇게 혈압을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혈압을 120에 8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고혈압은 여기 위에 있는 120이 아니라 이게 140에서 그 140 이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80으로 나타나 있는 요게 9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0에 90부터 어떻다?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140에 90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차성 고혈압, 2차성 고혈압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고혈압의 종류는. 1차성 고혈압은 원인 잘 밝혀지지 않으면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전, 또 술, 담배, 스트레스, 과식, 짠 음식. 그쵸? 짠 음식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짜게 먹기 때문에 삼투압 때문에 그 현상 때문에 혈액의 압력이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운동 부족, 비만은 연결된 거고 지방이 끼면서 혈액의 압력이 높아지고 대부분의 혈압이 본태성 1차 고혈압이에요. 그런데 이제 2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 다른 질환으로부터
부터 인해서 합병증으로 발생되는 게 이게 고혈압인 거죠. 요즘 고혈압이 2차성 고혈압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고혈압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고혈압은요. 원래 정말 조용한 살인자, 조용히 와서 죽여버린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증상이 없어요. 자, 그런데 고혈압의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좀 고혈압 단계에 들어서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진단받고 나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뇌동맥이 파열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혈액의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안에서 혈액이 터지는 거죠. 또는 막혀요. 그렇게 우리가 뇌졸중 같은 경우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뇌출혈이 있고 그 다음에 뇌경색이 있어요. 뇌출혈은 터지는 거고요. 뇌경색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고혈압이에요. 그리고 요거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뒷머리가 뻐근하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막 대기업 회장님들이 뭐 그렇게 뭐 비서한테 배신당하고 나가지고 뒷목 잡잖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뒷머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어지럽고 흐리게 보이면서 이렇게 빡 넘어지는 거거든요. 쓰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혈액이 정체가 되는 바람에 자고 일어나면 이른 아침에 특히 두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뒷머리가 뻐근하고 이른 아침에 두통이 있다. 이게 전형적인 고혈압 증상이고요. 그리고 이게 혈액의 압력이 되게 높다 보니까 이게 귀에 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명이 있고 혈액순환 잘 안 되면서 팔다리가 저리고 그리고 신장. 그러니까 심장의 기능이 장애가 생기죠. 혈액의 압력이 높으니까, 심장도 여러분 이렇게 안에서 혈액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 혈관도 심장 믿고 일하는 건데, 아, 나 못 해먹겠어. 이렇게 파업선언을 해요. 그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장이 나빠지면 이 아래에 있는 신장, 콩팥이라고 하는 이 신장도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도 우리가 비뇨기계 하면서 신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라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위에서 뇌졸중은 뇌에서 출혈이 생기는 거라면 코피는 이제 비출혈이라고 해서 비강에 이제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코피가 날 수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찰 수도 있다. 이런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치료 및 예방을 보시면요. 우리가 고혈압 완전 치료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예방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만약 고혈압이 걸리게 되면 고혈압을 진단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고혈압을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혈압 관리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약은요 끊으시면 안 돼요. 꾸준히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에게 처방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 계속될 때 그래도 고혈압이 계속되면 이건 고혈압을 관리할 수가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또 해봐야 되고요. 아니면 약을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주를 해야 돼요, 여러분. 혈관 수축시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주를 해야 되고,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혈압 관리의 기본이자 출발점이고요. 그 다음에 저염, 저지방식이 앞에서 원인에서 굉장히 짠 음식을 먹는 거에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 부족 비만 같은 게 원인이 되는 것처럼 식이 조절도 저염, 저지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줄여야 되는 거고요. 다 원인들을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서 지방 좀 빼야 되는 거고요. 그쵸? 동맥경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복부 비만인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복부에 되게 중요한 장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체중 유지하고 운동을 해서 복부 비만인 경우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담배, 금, 연 꼭 하셔야 됩니다. 혈관에 진짜 안 좋은 게 담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치료 및 예방 이 밑에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나는 그냥 걸었으니까 운동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빨리 걷는 정도, 조깅, 이런 것들, 땀을 흘릴 수 있는 정도가 여기 속옷에 땀이 벨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운동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요, 하루에 적게는 30분에서 1시간까지도 운동할 수 있고, 일주일에 5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운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혈압 약물 치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꾸준히 드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증상이 없어도 약은 계속 드셔야 된다. 약을 함부로 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고혈압에 이어서 동맥경화입니다. 자, 동맥이 어떻게 됐다? 혈관에 있는 이제 동맥이 경화가 됐다. 왜 막혔냐? 자, 여러분 보세요. 지방 덩어리로 인해서 혈관이 막힙니다. 이렇게 노화가 되면요. 혈관 안에 지방이 많이 껴요. 그 튀김 음식 같은 거 많이 드시면요. 어우, 그 혈관이 막힌 아주 지름길이죠. 그쵸? 동맥경화는 이렇게 지방이 축적되면서 혈관이 안쪽이 혈액이 이쪽으로만 지나다닐 수 있어요. 제 좁아진 통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혈관벽이 굳어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게 동맥경화. 그러면 이제 동맥경화 같은 경우는 이제 콜레스테롤 계속 이제 쌓이면서, 그쵸?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결과상,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데요. 이러면 동맥경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드시게 되죠. 그죠? 원인으로는 뭐 유전적인 소인이 있고요. 스트레스 되게 비만, 지방이 끼고요. 그 다음에 술, 담배 같은 경우는 되게 직접적 원인이 되고요. 운동 부족 같은 경우 지방이 쌓이니까. 그쵸? 그리고 다른 질환으로부터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 같은 경우는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진다.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뇌졸중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둘이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불면증이 생길 수 있고, 언어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리 저는 보행장애라든가, 손발 통증 이런 거 다 혈액순환 안 돼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협심증, 심근경색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흉통, 압박감, 쪼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근데 이게 잘 지나가더라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은요, 여러분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발작, 의식장애, 혼수,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신불수라고 하는 게 이제 편마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조직의 괴사도 생길 수가 있어요. 혈액순환 떨어지면서 뒷골 땡기고 이건 어디서 많이 봤죠? 자, 고혈압의 증상도 비슷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 관상동맥 질환 두 가지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협심증은 쪼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근경색은 좀 더 위험하죠. 완전히 막힌 상태예요. 혈관이.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다가 거기가 막혀서 뇌경색이 오고 그러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치료 및 예방 같은 경우는 금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금방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관리를 하셔야 되고 당뇨도 금방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염 저지방식이 고혈압처럼 똑같은 치료 및 예방 단계 운동도 그렇고요.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뇨병은 좀 뒤에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심혈관계 첫 번째 고혈압 했고 두 번째 동맥경화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심장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심부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전이라고 하는 건 그 기능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는 거라서 그럼 심부전은 심장 기능 충분히 해내지 못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쿵쾅쿵쾅 잘 뛴다? 수축력이 떨어진다? 쿵쾅쿵쾅 잘 안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액을 충분히 몸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관상동맥 질환이라든가 앞에서 했었던 거, 협심증, 동맥경화, 심근경색이라든가 고혈압, 심장병, 자, 이런 것들로 인해 심부전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심장에 부전이 오신 분들은요, 누워서 잘 못 자요. 그럼 되게 답답하니까 이러다 자면서 죽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기좌호흡이라고 앉아서 호흡을 하면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도 그렇고 주무시면서도 그렇고. 자, 그렇기 때문에 되게 호흡이 딸리고요. 의식이 혼미해요. 혼돈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되게 어지럽고요. 그리고 계속 기침, 객담, 이런 호흡기 증상도 나타나요. 그리고 심장으로 숨 쉴 수 있는 그 헤모글로빈, 그 운반하는 그 혈색소로 숨 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되게 폐에 많이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폐가 안 좋아지면 이건 진짜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폐화로 이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심혈관계인데 호흡기 얘기가 나와요. 폐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산소 영양분 부족하기 때문에 허약감, 피로감 되게 전신 쇠약감이 들면서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부전 환자분들은 어렸을 때 심장 아픈 친구들은 체육 못하게 하잖아요. 그쵸? 걷기, 계단 오르기, 쇼풍하기 이렇게 운동을 하는 행위들은 호흡곤란이 와서 뭐 그대로 쓰러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박출량 감소가 되는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의 수분, 염분 배출 이런 것도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붓는 그러면 나는 심장이 안 좋은가? 신장이 안 좋은가?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서 치료 및 예방 같은 경우는요. 신부전 약을 복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이 섭취, 염분이라든가 수분, 고지방, 그 다음에 고콜레스테롤 이런 거 당연히 금지를 해야 합니다. 이게 더 신부전을 키울 수가 있고요. 운동도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운동은 정말 만병통치약 같아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데 운동은 만병통치약. 이런 게 진짜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정말 근거가 있는 아주 효과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혈색소로 숨 쉬지 못하니까 폐 건강 잘 확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기나 독감, 폐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연, 그리고 금연은 필수고요. 그 다음에 체중 측정에서 부종 정도, 좀 전에 부종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부종 정도 어느 정도 심장에 무리를 주는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 치료를 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되게 쥐약입니다. 신부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조절하셔야 되고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과식 같은 경우 심장에 부담 주기 때문에 소량씩 나눠 드시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심혈관계 얘기가 나와 있고 호흡기 얘기 나와 있고 소화기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심장 진짜 중요합니다. 신부전. 토탈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자, 빈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적혈구 있잖아요. 우리 혈관 안에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몸에서 필요한 만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산소는 폐에서 공급하고 그 다음에 혈관에서 공급해가지고 좀 전에 심혈관계 하면서 폐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신부전 얘기하면서. 그러면 빈혈이 있다, 혈액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노화가 되면 이 노인에게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서 이 철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빈혈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식사 안 챙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식욕이 떨어져요. 왜 산소가 부족하면 식욕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뭐 산에 정상에 갔다 왔어요. 운동하고 나서 밥맛이 좋잖아요. 근데 반대로 공기가 되게 안 좋은 곳에 있으면요. 되게 식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연계돼 있고요. 원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뭐 치질암 이런 것 때문에 위장관에서 출혈이 되는 경우에 혈액이 부족하는 빈혈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세 번째는 다 철분에 대한 부족이에요. 철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흡수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둘 다 노화와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기증 되게 어지럽고요. 여러분 두통이에요. 두통. 그 다음에 집중력 저하, 그 다음에 손발 저림, 산소 공급 저하 이런 것들이 짜자작 나타나고 피부도 창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피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면서 그죠? 심혈관계 증상 이어서 호흡기 증상도 나타나고요. 역시 소화기 증상도 나타나요. 그리고 성욕도 감퇴되고 식욕도 감퇴한다더니 성욕도 감퇴돼. 그래서 빈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빈혈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세요. 특히나 뭐 다른 거는 다른 질환으로부터 온다거나 어떤 원인이 있는데 이거는 심혈관계 중에 가장 노화와 밀접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철분 때문에 그래요. 철분은 물리적으로 다 감소해요. 좀 심하게. 그렇기 때문에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서 원래 철분 플러스 비타민C 같이 먹어. 그래서 저는 철분이 이제 고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비타민 C를 제공하고 있는 100% 오렌지를 갈아 마시고요. 플러스 철분제를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것도 이제 공복 상태에서. 아셨죠? 요렇게 비타민 C
그 액상으로 된 거랑 철분제 이게 우리 알약으로 먹잖아. 이거 두 개 같이 공복에 드시면 진짜 좋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대상자에게 이렇게 제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식사할 때 철분 섭취 붉은 살코기 종류로 늘리시면 되고 지방은 빼세요. 요 앞에서 심혈관계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 했잖아요. 붉은 살코기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앞에서 했다시피 빈혈을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빈혈 예방에 이제 좋은 음식들, 귤, 달걀 노른자, 붉은 살코기, 콩류, 시금치 종류만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되게 빈혈이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지럼증,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요양보호사가 이 빈혈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이런 거 항상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나오니까 읽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 우리가 진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위에다 보고를 하든가 가족과 상의를 해서 요거는 우리의 판단하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자, 그 다음에 심혈관 문제를 가진 분들 되게 불안해하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혈압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평소 처방약을 복용하고 뇌졸중이 발생하는지 이제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낙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주의해야 된다. 저희가 항상 밀착 요양보호 서비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도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심혈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대상자가 갖고 있는 질환을 이해하고 잘 알아보고 우리가 응급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모의 훈련 같은 거 해보는 거 진짜 좋아요. 그게 대상자도 덜 불안하고 여러분들이 일할 때 훨씬 불안감을 줄어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좀 짧긴 해도요. 시험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혈관계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좀 잘 정리해서 좀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노화와 관련된 질환 심혈관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